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23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추석 하루 전날입니다. 오늘은 쿠페스 동반자 웨딩에서 추석 전날을 맞이해서 명절과 필리핀 국제결혼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실 한국 풍습에 익숙하지 않은 그 배우자들이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명절이라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그 명절을 맞이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배우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국제결혼의 그 단상이면서 이 아픈 모습이죠. 사실은 명절이 되면은 그 명절을 같이 느끼고 또 맞이하고 즐겨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런 국제결혼의 이제 그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하고는 멀지가 않습니다. 한국하고. 그렇지만 외국은 틀림없는 외국이죠.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다릅니다. 가령 우리 한국에서도 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강원도 사람들, 또 강원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 뭐 이런 또 경상도 사람하고 경기도 사람들, 동쪽 바다에 사는 사람하고 서쪽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같은 나라에 살아도 먹는 게 조금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건 같지만 이 서로 좋아하는 음식 그런 게 다르죠. 같은 나라에 있어도 다른데 이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완전 다르죠. 특히 기후가 다른 정도면은 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음식은 이제 그 기후하고도 굉장히 그 연관이 많습니다. 절대적이죠. 그런데다 또 필리핀은 그 서양의 지배를 아주 오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필리핀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또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많이 그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그런 명절하고는 거리가 먼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그 필리핀 사람들하고는 명절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그 날짜는 틀릴지 몰라도 명절이라는 개념은 어느 나라 사람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다 수긍을 하죠. 그리고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이 사람도 몰라도 이제 생스기빙 데이라고 서양 사람들의 그 추수감사절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금방 또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명절이라는 개념이 일단 식구들이 다 모인다. 그 다음에 같이 먹고 즐긴다. 이런 거는 똑같습니다. 무얼 먹느냐 이런 건 틀릴지 몰라도 똑같습니다. 개념은. 대신 이제 무얼 먹느냐는 달라도 잘 먹는다는 같죠. 잘 먹는다는. 필리핀도 그런 풍습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은 그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존중을 하죠.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부인에게 얼마나 한국의 풍습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느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시범을 또 보여주고 명절을 한두 번 같이 지내게 되면 금방 익숙해지는 게 이제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제 그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 그 다문화 가정에서 겪는 그런 명절의 모습입니다. 명절의 모습. 이렇게 낯선 것 같아도 참 또 그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놀라는 면이 많습니다. 필리핀에 왔을 때 다른 나라에 딱 가보면은 아, 외국에 왔다는 거를 금방 느낍니다. 물론 필리핀도 외국입니다. 근데 제 경우도 그랬지만 다른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낯설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제 경우는 제가 젊었을 때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할 때 그 동두천을 자주 왔었습니다. 동두천을 저기 그 보급부대에 일을 보러 오게 되면 동두천을 자주 갑니다. 그럼 동두천 가면 이제 칼국수를 이제 점심을 사 먹습니다. 유명한 집이 있었습니다. 동두천에. 근데 동두천이라는 도시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군들이 많이 주둔을 했을 때니까 많았죠. 그러면은 길거리에 이제 그 큰 도시가 아니고 미군들이 주 소비 대상이기 때문에 그 상점가는 거의 다 이제 영어로 돼 있죠. 간판이.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꼭 동두천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면 저는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그래서 야, 참 내가 시공을 초월해서 동두천에 다시 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별로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식만 해도 그렇습니다. 음식만 해도, 중국만 해도 사실 음식 먹기가 힘듭니다. 입에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중국도. 뭐 베트남 같은 데는 음식이 100가지면 맞는 거 한두 가지라고 봐야 될 정도로 이질적이죠. 근데 필리핀에 딱 오니까 길거리에 맥도날드가 그냥 쫙 깔려 있고 KFC도 쫙 깔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렇게 처음에 가니까 KFC 이런 거는 아예 없었고, 그런데 진짜 그 먹을 수 있는 게 계란 후라이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유하고 그다음에 빵, 그 프랑스 사람들이 그 길다랗게 만들어 딱딱한 빵, 그것만 저는 먹을 수가 있었을 정도로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필리핀에 딱 도착하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든 아무거나 먹어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먹는 떡도 많습니다.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이질감이 없고 먹을 게 많습니다. 일단은 먹을 게.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큰 이질감이 없는 것이 이제 필리핀 사람들입니다. 필리핀 여자들과 결혼을 이제 했을 때 이 명절을 맞는 게 그렇게 이제 그 이질스럽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크리스마스 때 필리핀 사람들은 온 가족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정 때 그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고향에 가는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은 해외에서도 다 일단 모입니다.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같이 먹고 마시고 카드하고 놀고 사진 찍고 뭐 돌아다니고 이런 겁니다. 이런 문화는 똑같습니다. 이제 먹는 거를 우리하고 좀 달리 먹는 것 뿐이지만, 먹는 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먹는 거는 우리가 거의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 먹는 건 필리핀 사람도 거의 다 먹고, 그 정도로 상당히 이렇게 흡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이 추석이라고 해도 필리핀 사람들하고 결혼하셔가지고 명절을 몇 번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명절에 대한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만두국을 끓이지 않습니까? 이제 구정 때는 이제 뭐 떡만두국을 끓이지만, 이 추석 때도 이제 그 만두를 넣고 집에서 만두를 빚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송편을 빚고 떡을 만드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도 만두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국 사람 영향을 받아서, 뭐 우리도 중국 사람 영향을 받아서 만두를 만든 것처럼 중국도 여러 가지 형태의 만두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쌀가루를 납작하게 눌러서 넓게 펴가지고 그 내용물을 넣고 돌돌돌 말아서 튀기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작게 만들어서 찌는 것도 있고. 근데 만둣국은 제가 별로 본 적은 없습니다. 필리핀 음식 중에서는. 근데 하여튼 만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도 만둣국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떡도 이 사람들 좋아합니다.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런데 베트남의 쌀국수 하면 사람들이 많이 먹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필리핀의 쌀빵 하면은 필리핀 사람들만 알지 별로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것이 참 문화적인 그 배경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베트남의 쌀국수 하면은 일단은 국수, 그 다음에 국물, 이런 개념이 있어서 국수라는 말이 금방 우리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쌀빵, 빵은 사실 우리 문화하고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을 지배했던 서양 사람들이 이 떡을 아주 싫어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떡에 대한 질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떡볶이 같은 거 필리핀 사람들은 잘 먹지만 서양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떡을 씹었을 때 쫀득쫀득하고 이렇게 딱딱 붙는 이런 질감을 이 사람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쌀을 먹질 않고 빵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빵에서는 그런 질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고기에서도 그런 질감이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쌀로 만든 떡은 특유의 그런 질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싫어합니다. 이 서양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리핀 사람들이 쌀빵을 옛날부터 있던 건지 서양 사람들 들어온 다음에 만들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쌀빵이 나름대로는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쌀 문화에 젖어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아침을 굶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밥 먹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빵 먹거나 뭐 밀가루 뭐 라면을 먹고 그런 거를 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쌀빵은 크기도 크지가 않고 딱 2개 정도 먹으면 한 끼 요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혼자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가장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그걸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된장국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혼자 살 때는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컵라면도 끓여 먹고 뭐 다 이렇게 실험을 해봤는데 아침에 된장국을 먹는 것처럼 속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혼자 살 때는 된장국을 끓여가지고 된장국을 끓일 때는 거기다 이제 멸치도 넣고 뭐 이렇게 야채도 좀 넣고 해서 끓여가지고 그거를 한번 채도 걸르죠. 그리고 된장국만 이제 그 물통에 넣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기 전에 그걸 컵으로 큰 컵에다 이제 따라가지고 그 국물을 뒤에는 거죠. 따뜻하게 데피고 쌀빵을 2개를 먹고 나갑니다. 그러면 참 끼니도 걸르지가 않고 속도 편하고 좋습니다. 그만큼 이 쌀 문화가 필리핀에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로 만든 떡이 많습니다. 백설기도 있습니다. 여기 백설기도.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다문화 가정을 꾸린 분들은 명절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고 이야기를 해주면은 1, 2년만 지나면은 명절을 같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명절도 즐기고 한국 명절도 즐기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다 배부른 소리죠. 쉽게 말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엄청난 배부른 소리입니다. 일단 물론 이제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자분도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고,
그런 분들이 만나서 결혼을 하시면은 이런 명절 때도 처음에 한두 번 그렇지만 이제 한두 번 지나가고 나면은 이질감이 거의 없습니다. 이질감이. 그리고 한국 음식이 이 사계절이 독특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음식 좋아합니다. 일단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 음식을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입이 까다로운 사람은 좀 싫어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먹을 게 많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명절을 맞이해도 필리핀 사람들과 다문화 가정을 꾸린 그런 집안에서는 그렇게 어색하고 그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제 명절입니다. 명절이라는 것의 의미는 같이 모여서 배불리 먹고 즐겁게 웃고 떠드는 데 있는 겁니다. 특히 과거에는 이게 배불리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맛있는 걸 먹는다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서민들은. 그러니까 이제 명절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배계층도 말을 못할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래 것들도 고기도 먹어보고 무침도 먹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맛난 것도 먹고 다 모여가지고 화투도 쳐보고 윷놀이도 해보고 그런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런 기회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 평소에도 이렇게 지내기가 적적한데 이런 명절 때 되면 어떤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그 집에 모여서 가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집에 가기 싫어서 안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대놓고 너는 오지 마라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들이 지금 가장 아픈 명절을 지금 보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생각 먹은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마음을 딱 문을 닫고 그래 나는 혼자 산다. 너희들 잘 살아봐라. 아프면 죽으면 그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딱 닫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또 태어나서 산다면 몰라도 이제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하루하루 이렇게 모인 게 이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하루하루를 어금니를 꽉 깨물고 눈을 부릅뜨고 그다음에 이제 악에 받쳐가지고 전투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를 얻겠습니까? 그래 좋다. 나는 혼자 살았다. 그래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을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함만 남은 겁니다. 비참함. 그런 것들은 마음먹기 딸린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마음먹은 삶의 목표를 성공시켰으면은 그렇게 이제 뭐 한이 맺힌 삶을 성공적으로 산 거죠. 혼자 살면서 행복했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보람이라는 거를 찾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도 자기가 헌신해서 누구를 훌륭하게 키워냈다. 이러면 보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서 편하게 살고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죽하면 혼자 살았겠습니까? 오죽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걸 그렇게 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명절을 맞아서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명절 전날입니다. 근데 일요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마음 먹기에 달린 겁니다. 마음 먹기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막 격의 높은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못 살고, 그 다음에 그 성장 과정에서 가정의 불우함을 많이 본 사람들이 그 여자들 인물을 엄청 따지고 좋은 여자를 찾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성장 과정에서 한이 맺혔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 나는 이런 여자가 아니면 절대로 결혼 안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 사람 신분에는 절대 될 수도 없는 여자들을, 그리고 그런 여자하고 살아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차라리 자신의 한을 자신이 잘 되짚어 가지고 스스로 잘 풀어서 그 한이 맺히게 된 원인을 잘 풀어 가지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거를 여자의 외모 거기다 이제 맞춰 가지고 애착을 갖습니다. 그럼 말은 그렇게 안 하죠. 말은 절대로 그 여자의 인물도 본다 자기는. 그렇지만 여자하고 뭐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여자가 이해심이 높아야 된다, 여자가 어때야 된다 등등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이 다 한풀이의 일종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스스로 그걸 풀고, 그리고 독하게 살 게 아닙니다. 인생은 다 더불어서 또 같이 웃고 즐기면서, 그리고 내가 희생해서 남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을 보람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갖고 명절을 맞이해야 되는 게 어떤가 해서 오늘은 추석 전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내가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아들,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입니다. 그런데 좋다, 나는 혼자 살 거야, 니들 잘 살아봐, 어금니 꽉 깨물고 진짜 독하게 혼자 삽니다. 그 목적한 대로 성공을 했다고 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잘못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단순하게 예를 들어도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드셨던 분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한을 다 푸시고, 또 자기 형편과 자기 여건에 맞는 그런 여자들을 찾아서,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들을 찾아서 결혼을 하셔가지고 웃고 즐겁게 떠드는 명절을, 다음 명절을 맞이했으면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이고, 그리고 결말은 또 그런 겁니다. 꼭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해라. 끝으로 오늘 어떤 분이 제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뭘 복사해서 보냈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어떤 분이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필리핀 여자가 애를 임신을 해가지고 친자 검사를 하자 했더니 집을 나갔다는 내용을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여자 욕을 하지 마라. 여자 욕을. 아니, 남자가 그 여자를 택해서 같이 살고 애도 임신한 건데, 그거를 여자네 집에서 남자를 후드러 갈기고 묶어놓고 결혼을 시켜서 같이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다고 다 해놓고 의심해가지고 친자 검사를 하자고 나오니까 여자가 집을 나갔다.
이런 것들이 다 비정상적인 가정의 여자들을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쁘겠죠. 인물만 봤으니까 선택해서 스스로 한 짓이고, 또 본인도 딱 그것밖에 안 되는 안목을 가진 겁니다.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오직 자신만 잘났고 자신의 생각만 들이밀고 가는 사람들이 결과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세상은 굴러갑니다. 그런 것을 모르고 자기 주장만 갖고 사시는 분들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정상적인 여자, 꼭 정상적인 여자와 결혼을 하시라는 이야기를 곁들여서 하면서 이만 마칩니다. 감사합니다.